협동학습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려고 굉장히 두렵잖아요. 모르면 어떡할까? 근데 친구하고는 굉장히 두렵지 않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결국은 자전거를 지가 타봐야지 교사가 앞에서 뭐 어떻게 타고 그 설명 오래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교사의 설명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런 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가르치는 방식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인스트럭션 플러스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못해요. 인스트럭션 마이너스, 이건 인스트럭션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두 연속체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양쪽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교사의 설명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교사의 설명을 많이 하는 한은 또 대한민국의 영어는 희망이 없어요. 자, 위에처럼 해놓고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이 뭔지를 막 선생님들이 유창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래놓고는 나는 굉장히 오늘 설명을 잘했어. 교무실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오늘 내가 교사로의 역할을 잘했다고 뿌듯해 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을 나중에 쓸 수 있을까요? 이해하고 구분해 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밑에처럼 A, B, 대하가 대하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잠깐 시간을 줘야 됩니다. 교사가 따발총처럼 먼저 설명은 절대 안 돼요. 아이 스스로가 저 상황, 왜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크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단어만 좀 다르지 다 해석해보면 다 언어 구조가 비슷해요. 아까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첨스키 그랬잖아요. 조물주가 그렇게 창조한 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문장을 보니까 뭐 차이가 뭘까?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교사가. 자, 저 두 개의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해석 못하면 해석은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저 상황이 다른데 서로 다르게 썼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거에 대해서 집중도 하고 노티스도 하고 나중에 그게 남지. 야,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빨리 해줘야 돼. 학생 보고 하면 시간이 없어. 그게 대한민국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10년 후에 그렇게 빨리 가르쳐줘서 그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교사의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으로 제시해라. 대한민국의 모든 참고서나 모든 게 저렇게 상황으로 제시가 돼야 돼요. 아까 그 코끼리 그처럼 그림도 그렇고 또.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아까 have to나 must나 뭐 can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 막 씁니다. 막 써요. 그것이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지 잘 몰라요. 보세요. 자, 우리는 그동안 티칭이나 러닝이 폼과 미닝만 했어요. 폼이란 것은 그냥 어느 형태예요. 자, 그걸 문장을 보고 해석만 하면 영어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어를 잘 말하고 쓰기 위해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적합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use 보세요. use가 이제 중요한데, 저거 문장 다 해석하면은 뜻이 비슷해요. 해석이 뭐죠? 오늘 저녁에 어떻게 집에 계실 건가요? 호텔에 계실 건가요? 뭐 이렇게 계실 건가요? 그럼 뭐 어느 거 써도 되는 것 같죠? 다 문법에 맞고. 근데 그 원어민이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일본어는 들으면 기분 좋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하는군. 한국의 영어 선생님이 누구든지 하면은 다 B나 C를 써서 내가 기분이 좀 상했는데, 당신은 지금 A를 쓰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당신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기분을 들게 하고, B를 딱 쓰면은
좀 압박을 하는 기분이에요. 좀 있지. 오늘 저녁에 좀 나가지 말고 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C는 당신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나가지 말고 요청하는 거야? 요청이나 아니면 또 어조에 따라서 명령 정도에 가까워집니다. 자, 해석하면 우리말로 똑같이 오늘 저녁에 계실 건가요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압박일 수도 있고 명령일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문맥 속에서 가르치면 다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싱글 센텐스로 가르치면은 자꾸 해석, form meaning만 가르치면은 저런 거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자, 이제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prescriptive grammar라는 건 뭐냐면은 헌법처럼 문법서에 나와 있는 문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 문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배워야 된다. 이게 prescriptive grammar, 기술된 대로 배워야 된다. 문법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X. 자, descriptive grammar라는 것은 실제 사람들이 말하고 실제 사람들이 쓴 것을 보고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기술해서 그걸 문법서로 해야 된다. 기술 문법. 자, 무슨 얘기인지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요게 grammar is changing. 그래머가 이제 막 바뀌어요. 막 바뀝니다. 대단한 속도로 바뀝니다. 자, 지금 옥스포드에서 나온 이건 롱맨에서 나온 거네요. A to Z of English Grammar and Usage라는 아주 유명한 책. 여기 보면은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다르다 할 때 우리는 대체로 different from만 맞는 걸로 했고 옛날에 토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토플에서는 다 빼는 이유가 이제 prescriptive.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누가 정하느냐? 누가 정해요? different from이 맞는지, different than이 맞는지, different to가 맞는지 누가 정해요? 이 세상에 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문법 쓰는 사람이 정했고 그걸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하냐면은 이렇게 기술해. 이제는 문법책이 이렇게 기술돼야 됩니다. 영국에서는 Great Britain에서는 different from이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many people use different to instead. 그러나 대신 많은 사람들이 different to도 쓴다. 그 다음에 different to mine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in US 미국에서는 특히 than이 from 대신에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different than은 영국에서는 speakers often consider this incorrect. 영국에서는 이것을 틀린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문법서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위에 보면은 조금 97년도 정도 코퍼스에서 나온 건데 보면은 to가 27%, than이 30%, 미국 구어에서는 소송 거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를 수능에 시험에 냈는데 학생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온 학생이 different to를 썼어요. 이거 지금 교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했는데 얘가 막 교무실 쫓아가 선생님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도 이랬었고 저도 다 맞다고 했는데 왜 한국에 당신 선생님은 왜 내 different to를 틀렸다고 채점합니까? 막 얘가 휴대폰 하면 엄마까지 와서 막 거기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문법책이 어때요? 원트나,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러브도 들어있죠? 자, 이런 거 진행형 만들면 틀린다고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다이앤 라슨 프리만이 열심히 세계를 돌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문장을 다이앤 라슨 프리만이 최근에 강의한 거에서 뽑은 거예요. 어떤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것도 있는데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수십만 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아, 구글에는 막 한국 사람이 쓴 거 잘못된 것도 들어갔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럼 끝이 없는데 구글 한번 보세요. 그 사이트 URL 보면은 다 영미 중심 것들이 많고 한국 거 적어요. 자, 그래마 is changing 어떤 의미하는지 알겠죠? 자, 근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저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볼 때 에세이저를 쓰면 안 됩니다. 저건 거의 틀린 거에 가깝습니다. 근데 구어로 말할 때 전혀 문제 없어요. 굉장히 want라는 거와 I'm wanting이라는 거의 차이가 느껴져야 됩니다. 진행형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어떤 진행되는 거면서 그 다음에 저렇게 쓰이는 순간 want는 문법책에서 배운 대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 바뀌고 있어요. 그 느낌이 나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이게 문법은 다이내믹하고 올게닉하다고 그래요. 계속 변한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grammar is changing 아니라 English is changing.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수년 전에 매경에 칼럼을 썼어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은 아주 음식이 맛있을 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미국 사람과 얘기할 때 그렇게 좀 써라. 아무 문제 없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지극해서 써라. 이따가 이 추첨해서 한영사전 드릴 텐데 이번에 능률에서 나온 한영사전 안에 그거 다 직역해놨어요. 예, 다 직역해놨어요. 마음 놓고 써라. 그리고 제가 학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강의했어요. 다 학자들한테 다 박수 받았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한번 보세요. 영어라는 언어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큰 흐름에 있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the number of new Englishes is expanding. 이제 우리가 영어 하면은 영국 영어, 미국 영어만 영어인 줄 아는데 남아프리카 영어도 영어고, 인도 영어도 영어고, 필리핀 영어도 영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영어도 영어야. 핸드폰. 또 아까 그랬듯이 둘이 먹다 하나 죽는다. 반말은 그거 어떻게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훨씬 우리말이 미국 walls have ear 이 말은 뭐 벽이 귀가 있다 이것보다는 우리말이 훨씬 재밌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은 정작 그렇게 얘기하냐? 너희 언어 진짜 재미있구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포장 맞춰서 술 마시다가 우리는 진짜 맛있을 때 너처럼 it's really delicious 하든가 it's out of the world라든가 이렇게 우리 안 하고 우리 둘이 먹다 하나 죽는다. 죽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야, 진짜 그건 굉장히 강도 높은 말이네. 재미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 culture specific한 이런 랭귀지를 배워야 되는 시대예요. 자, 보세요. 세계는 이제 EIL, English as International Language, EGL, English as Global Language 해서 이제 EFL 시대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EFL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Foreign Language Learner가 아니고 International Language Learner예요. 왜? 영어는 이제는 링구아 프랑카가 됐기 때문에, 공용어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 아직 한국에 제가 이래 주장해도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Foreign Language Learner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일본의 서점에 가면은 Asian English한 책이 나와 있어요. 핸드폰, 이거는 한국에서 쓰고, 어디서 쓰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Intelligible, Understandable. 이게 잘 통하면은 다 돼요. 네. 그게 글로벌 잉글리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 여기서 글로벌 잉글리시 쳐보세요. 그러면 글로벌 잉글리시를 어떤 위원회들이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글로벌 잉글리시는 뉴트럴. 절대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왜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할 때, 대만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할 때 미국, 영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려운 수거를 가지고 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일본의 속담, 한국 속담 비슷한 뜻 많아요. 그럼 훨씬 한국 속담을 쓰면 일본 사람이 더 잘 알아듣는데 우리가 왜 미국의 속담을 가지고 미국의 관용편을 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서독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 커뮤니케이션 하면 훨씬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영어 훨씬 미국 사람 영어보다 잘 알아듣지 않아요? 네, 대부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영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고 이메일 오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영국에 어떤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는데 하버드 MBA 나왔어요. 어떤 걸 보면은 사실 이 말을 쉽게 쓰지 뭐 이렇게 굉장히 멋진 이렇게 복잡한 문장을 써서 했냐 이렇게 생각 들 때가 많아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보고 이메일 쓰라 그러면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렇게 못 쓰잖아요. 걔들은 그게 자기는 언어고 책도 하도 많이 읽고 이러니까 굉장히 막 그렇게 멋진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친구 와가지고 저는 하루 상담을 하면요. 저녁에 늦게까지 해서 저녁까지 대접을 하면 녹초가 돼요. 왜냐? 아니, 우리말로 하면은 힘 안 들잖아요. 이게 듣는데. 근데 이 또 영어 선생님이면은 쉬운 영어로 얘기를 하면 좀 내가 좀 힘이 덜 들 텐데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빨리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알아들으려면 얼마나 안 놓치고 알아들어 힘들겠어요. 그럼 저녁에 녹초가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너는 아주 쉬운 영어를 썼어야 되고 너는 아주 심플 센텐스 썼어야 되고 너는 좀 더 천천히 얘기를 해서 나를 힘들지 않게 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선생으로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 문제 심각합니다. 글로벌 잉글리시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부인이 한국에 나와 있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미국.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한 2개월 전에 미국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부인이 자기 미국 부인이었고 영어 좀 한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메일 온 게 뭐냐면은 미국 오니까 영어가 한 번도 안 통한다. 전혀 안 통한다. 미국 사람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이해 잘 안 갈지도 몰라요. 왜냐?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쓰는 것은 미국 사람이 쓰는 영어 아니에요. 그거는 Foreigners English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가 아주 초보자다. 유치원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쉽고 이렇게 쉬운 구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영어 좀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미국 가면은 그렇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모국어 사용자끼리 하는 영어를 막 쓰니까 못 알아들어요. 한 달 전에 시애틀에서 영어 티소리라고 하는 학회가 세계적 학회가 열렸어요. 일본 교수가 발표를 했어요. 플로어에서 막 질문을 했어요. 거기는 뭐 전부 다 영어 원어민들이 많으니까 영어로 질문했어요.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교수가 쩔쩔매요. 못 알아들으니까. 발표는 했는데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질문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 사람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 선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쉬운 구문으로 천천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일본 그 여교수도 얼굴이 좀 긴장이 풀리면서 3번 만에 답변을 했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저 사람은 영어 교수니까 영어를 내가 낮춰서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원어민 사회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딱 얘기를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정말 본토에서 쓰이는 영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세계어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수준을 맞춰야죠. 미국 사람,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4개 안 돼요. 세컨드 랭귀지 쓰는 사람이 한 4억. 그 다음에 우리처럼 포린 랭귀지로 인터내셔널 랭귀지 쓰는 사람이 8억에 가까워요. 수적으로도 우리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벌 잉글리시 스탠다드는 영미어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영미어보다는 훨씬 3,000단어만 써라. 문장도 복잡한 5문장 쓰지 말고 5형식 쓰지 말고 복문 쓰지 말고 간단하게만 얘기해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은 훨씬 쉬워지고 스트레스 안 받죠. 글로벌 잉글리시 정신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잉글리시가 뭔지도 있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 글로벌 잉글리시의 성격, 그 다음, 그러면은 글로벌 잉글리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이건 미국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 잉글리시, 영어가 자기네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를 써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글로벌 잉글리시가 활성화되려면은 이제 미국의 정식으로 유엔에서나 어디 세계 언어 이 뭔가 그 글로벌 잉글리시 뭔가 본부가 있다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는 저런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 좀 유학 가서도 조금 그 좀 모국 화자들도 쉬운 영어를 쓰는 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건데, 이제 틀리는 거 겁내지 말고 한 버전 1 보세요. 너무 우리 한국에서는 문법을 가르친다는 거, 문법 자체가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연 중에. 그럼 영어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을 일찍 배웠기 때문에 다 한국 사람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문장이 영작되지 않으면 입 안 벌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영어가 이렇게 비효율적인데, 첫 문장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할머니 밑에 거 어제 할머니를 방문했다 병문안 갔다는 얘기인데 한국 뭐 2개월째 입원해 계신다 이거 영작하라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뚝뚝 그냥 단어만 나열해 보죠. yesterday 아이도 뭐 빼도 좋고 visit 그다음에 grandmother 이거만 알면은 그냥 시제 필요 없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다 어제 방문 할머니 유니버설 그래마 다 모국어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저게다가 이제 막 관사 붙여라 뭐 시제 바르게 해라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지금까지 영어 교육이 그랬거든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아주 잘한 거죠. 두 번째. 밑에 보면은 뭐 seriously라는 말도 있고 동사도 있고 뭐 어퍼스트로피에서 축약돼 있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거 하지 말고 she하고 very very ill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통하는데 예. 여러분이 정말 뭐 누구하고 얘기해도 1시간 얘기해도 여러분이 몇 가지만 알면은 한 100단어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밑에 보세요. 정말 유창한 영어는 she's been in the hospital for the past 2 months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she 동사 딱 없애고 in hospital 거기에 뭐 간사가 들어가는 말든 뭐 그 전혀 신경 쓰지 말고 2 months 이러면은 그냥 충분히 밑에 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저런 거를 요걸 했더라면은 저렇게 한국에서 일찍부터 가르쳤더라면은 유창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영어를 쓴다. 시제도 모르고 간사도 모르고 문법 하나도 모른다. 이래 되면 어떡하죠? 절대 그래 될 일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바른 영어를 듣고 바른 영어를 읽고 접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런 걸 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 내재가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아주 중요한 것에 담겨 있어요. 제 1번에 보면은 그래마는 컨텍스트 속에서 가르쳐라. 뭐 그래마뿐만 아니라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룰을 보면은 제발 좀 교사가 설명 줄이고 학생이 연습하게 해라. 그 시간을 연습으로 써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룰을 보면은 학생이 필요한 문법만 가르쳐라. 우리 옛날에 정말 수동태도 그렇고 화법 정말 옛날에 정말 제 대학교 들어갈 때 화법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지금 리서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말을 전할 때 보면은 그냥 요점만 전하든가 그 사람이 썼던 말을 그래도 전하든가 두 가지지 간접 화법처럼 그렇게는 잘 안 전하더라. 완전히 우리가 진짜 속된 말로 무슨 게 훈련만 한 폭이죠.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더 잘 안 쓰는데 이제 코퍼스 언어학을 보니까 그렇게 잘 안 쓰더라는 거죠. 간접 화법처럼은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참 저는 저 5번째 rule of nurture 저 부분을 좋아하는데 가르치지 말고 문법이나 언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학원 운영하실 분들
저걸 그러면 어떻게 하란 건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하면 아마 학원 망할 겁니다. 저라면은. 그러니까 조금 저하고 상의를 더 하든가 해야 돼요.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배우는 영어 학습의 어떤 효율에 관한 겁니다. 인간은 뭐를 학습을 한 다음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되면 한 40% 잊어먹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림 보면 아시죠? 다 잊은 다음에 다시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비슷한 시간이 들어요. 근데 2일째 하면은 10분만 들이면 어때요? 저 수준까지 다시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7일째 가서 일주일 후에 가서 5분만 공부하면은 또 그 수준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안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맞아, 저거 좋아. 근데 아무도 잘 안 해요. 굉장히 습관이 돼요. 습관은 21일 동안 최소 자기를 단련해야 자기 습관이 된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는 20분부터 30분 잠깐 얘기했던 거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정말 시간 굉장히 영어 효율 올라가요. 자, 강의 들으면 머릿속에 얼마 남아요? 5%밖에 안 남아요. 아까 teaching does not cause learning 하는 거 이유 알겠죠? 선생님들은 기분 좋게 막 강의 엄청 하고 나서 야, 애들이 이제 다 알았을 거야. 내가 설명을 너무나 잘했으니까. 5%밖에 안 돼요. 자, 그것도 아까 망각률. 저 5%조차도 망각이 막 10분 후부터 시작되니까 남는 거 없죠. 자, 끝에서 보세요. Practice by doing 75%. 그 다음에 teaching others. 여러분이 그러니까 현명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응?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90% 남아요. 그 다음에 immediate application of learning in a real situation. 바로 활용해본다. 실제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해본다. 또 90%. 자, 어떻게 학원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영어 공부하셔야 될지 답 나오죠. 자, 넘어가고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가면 시간이 몇 개만 할 시간이 있습니까? 네, 사이버대에서 효율적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즐겁게 수업하는 게 꿈입니다. 성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오늘 남는 게 어떤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갇혀 있는 거에서 빠져나오려고 제가 열심히 저는 그랬는데 실제 그런 게 좀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 영어 교수법이라 그러면 뭐 오늘 제가 한 것만 해도 우선 어휘에 대한 정의부터 바꿔야 되고 문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기억에 오래 남고 이런 거 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혁명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 이 교수법에 대한 책들이 많으니까 실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거를 이용한 단문이 실제 생활에 유용한지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수거를 이용한 단문이 실제 생활에 유용한지 이것은 그렇게 암기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유용한지 어때요? 노티스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인풋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풋을 한 이유는 나중에 아웃풋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읽고 들으면서 그 속에 나왔을 때 노티스 알아보기 위해서 암기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목적이 다르죠. 6회 내지 12회 노티스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 자, 회화를 잘할 수 있는 비법 하셨는데 우선 인풋, 뭔가를 읽고 듣고 해야 됩니다.
읽고 들어서 자기가 읽고 들은 것을 다시 실제 의사소통이나 읽고 듣는 자료 속에서 각각 자기가 학습한 자료를 6회 내지 12회 들으면서 노티스를 해야 나중에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아까 여러 가지, 4가지 처음에 그 학습 방법론이 있었는데 인터랙션을 통해서 모르는 거는 물어가면서 바로 처음부터 좀 부족해도 바로 헤아를 하고 바로 써야 된다. 아까 쓰는 거 she, very, very ill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잘 쓸 수 있죠. 예. 전 이제 쓰려고 그러면은 이메일 하나 쓰려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꽤 걸려요. 왜냐, 제가 쓴 게 틀렸다 그러면은 한국에 어디 보내면은 야, 이 영어를 뭐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거 이런 것도 틀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경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뭐 그냥 그 같이 사이버 학생들끼리 이메일을 영어로 주고받아 줬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는 너무 문법 생각하지 말고 아까 제가 제시한 대로 편하게 단어 수준에서 막 쓰세요. 그러면은 점점 더 쓰면서 accuracy는 올라가게 됩니다. Accuracy comes out of fluency comes out of accuracy. fluency는 그 accuracy는 정확성은 fluency에서 나오는 것이지 accurate하다고 나중에 fluent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어려운 문법 용어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달 중에 제가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사이트를 그걸 통해서 전국의 교강사들을 세를 좀 규합을 해서 모아서 제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된 결과를 계속 발표를 해서 어떻게 5형식은 가르치지 말지 5형식 가르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5형식 문장하고 실제 독해에서 만나는 문장하고는 너무나 닮지 않았죠. 닮아야 되는데 너무나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도움이 되는지는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아까 그 수동태에서 잠깐 제가 그랬지만 수동태는 능동태하고 이렇게 같이 가르치지 말라는 그 주장이 많아요. 수동태는 그래서 문법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의 교강사들하고 같이 이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서 우리나라 영문법 교육이 좀 바뀌기를 바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하시면은 제가 발표들을 앞으로 사이트를 통해서든지 앞으로 좀 제 책을 개정해서 책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하고는 다른 영문법 체계로서 좀 쓰려고 합니다. 예, 아까 틀린 문장이라도 자꾸 영어를 쓰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고 자꾸 엉터리 영어를 쓰면 나쁘게 습관이 들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화석화라는 게 있어요. 화석화. 그러니까 영문법을 전혀 안 배우면은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는 계속 새로운 바르게 된 영어 자료를 접해도 이 사람은 계속 틀린 영문법을 쓰게 돼요. 그거는 이미 실증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 도표에 이렇게 자료에 보면은 어릴 때 비기너한테는 영문법을 가르치면은 이제 굉장히 아이가 정확성 위주로 가게 되고 영어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이들은 그렇게 애널리틱하지 않고 홀 전체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그 학습자이기 때문에 분석적인 영문법 학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제 세계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민족이 위대해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이 영어 학습 뭐 DNA가 정말 다른지 모르겠는데 또 그냥 성문 종합 영어를 초등학생부터 막 가르치는 부모도 있고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해가는데 어쨌든 한국은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는 게 많은데 조금씩 이제 고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이제 학문을 공부하고 기술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은 당연히 중급 이상, 중급 이상에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중급 이상에서 가르치라는 사람들이 저 세계에 속하게 있습니다. 브라더 엘리어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초급에도 가르칠 수는 있는데 한국식으로 이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가 되면은 당연히 문법 애널리틱하게 돼야 되고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되고 해야죠.